우리의 수익을 책임지는 박병주 영업이사님과 함께 해볼 시간입니다. 지난 간밤에 미국 증시가 폭락하면서 우리 장도 오늘 변동성이 예상이 되는 하루인데요. 이 가운데 오늘 장에서 필요한 투자 영업 비밀들 쏙쏙 골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박병주 영업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도 방산주 종목을 리뷰해 봤었는데 시세가 너무 좋다 보니까 오늘도 리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네. 어제 하나시스템 체크해 봤었고요. 이제 이사님 투자 기법 하나시스템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3월 7일에 저희가 매수를 했었고 2거래일 만에 1차 목표가 4만 원 달성했고요. 수익률은 지금 19.8%, 무려 20% 가까운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매일 올랐는데 어제도 5% 넘게 상승을 했거든요. 나날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하나시스템 언제까지 오를 거라고 보세요, 이사님? 자, 이 종목을 제가 들고 왔던 포인트는 이제 방산주가 되겠죠. 방산주라는 건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우산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방산 투자가 1,200조 정도를 해야 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방산 4대장이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 그 다음에 LIG 넥스원, 그리고 이 회사인데, 근데 한화 시스템은 특이하게도 그 3대장, 그 회사들은 전부 다 거래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특징이고, 특히 제가 이 종목을 봤던 포인트는 여기 거래량입니다. 여기에서 매집봉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오션으로 본다면은 그 작년 11월 달에 그 모양이 들어온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오션이 그 지점을 42,000원 돌파해서 요 지점이 되겠죠. 거기를 돌파한 다음에 87,000원까지 거침없이 갔는데, 자, 여기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제 수익이 났는데, 그러면 여기서 끌어올린 그 매수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외국인들이 한 150만 정도 매수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더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방산 4대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 지분이 못해도 한 25% 이상입니다. 심지어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거의 30% 이상이에요. 그런데 한화시스템 같은 경우는 방산 수주 규모로만 따진다면 전체적으로 10분의 1 정도, 우리나라가 105조를 수주하는데 10조 정도를 수주합니다. 그러면 한 네 번째로 많은 수주액이에요. 심지어 하나오션보다 수주는 많습니다. 방산 분야로 본다면. 그러면 외국인 지분이 지금 7%를 겨우 넘어서고 있어요. 그러면 외국인 지분이 그러면 가장 적은 게 20% 넘으니까 이 회사도 20%를 향해서 가지 않을까? 그러면 수급적으로는 계속 받쳐주기 때문에 주가가 왔지만 계속 저는 추가적으로 상승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나시스템 저희가 담은 지 이틀 만에 무려 20% 가까운 수익률을 보이고 있어서 저희가 한번 후속 전략 체크해 봤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카카오도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저희가 3월 6일에 매수를 해서 카카오는 3일 만에 수익률 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어제장에서만 4% 가까이 올라줬는데 어제의 카카오 상승 요인은 뭐라고 보세요, 이사님? 카카오 상승 요인은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기술적 분석에서 241선을 4번 돌파했잖아요. 4번 실패하다 올라갔죠? 네. 한 번, 두 번, 세 번. 여기는 딱 지지했네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올라갈 걸 말씀드렸는데, 자, 요 종목은 이제 그러면 미국 증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급락을 끝났죠. 그러면 이렇게 카카오처럼 바닥에서 돌리는 이런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바닥에서 돌리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쭉 과거로 놓고 보면 저는 이 자리라고 봐요. 2017년 4월 자리. 저 왼쪽이죠. 241선 쌍바닥, 여기는 아니고요. 외바닥 자리. 여기가 되겠죠. 저는 저기는 요 자리를 만들지 않을까. 거기서 따라서 이번에 241선을 확대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보시면은, 자, 네 번째죠. 네 번째. 자, 이번에, 자, 여기서, 자, 기묘하게 딱 아래꼴을 지지했죠. 그다음부터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카카오는 계속 추세가 상승 추세. 그동안의 고난의 행군, 인고의 세월을 견뎌냈다. 이제는 좋아질 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카카오처럼 이런 종목은 이제 미국 증시가 하락해서 끝나면 오히려 겁먹지 않고 또 받아먹는다. 이런 전략을 취할 것이고 또 이런 부분들은 또 제가 아침 8시 무료방송에서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에 들어갔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상방을 조금 더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슈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이사님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슈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 가져와 주셨어요. 국회 본회의 상정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이 상법 개정안 법사위를 통과한 이후에 한번 다뤄봤었고
이제는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데 저희 투자자분들 좀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자, 내용 보겠습니다. 먼저 13일 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된다. 재상정이 될 예정인데,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내용을 자세히 다뤘거든요. 이번에는 그러면 반대하는 측과 찬성하는 측에 한번 두 입장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반대하는 측이에요. 기업을 경영하는, 아니면 혹은 대주주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기업 의사 결정을 위축해준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상법 개정안이 이제 이사들의 의무가 회사의 이익만 고려하니까 회사만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개정안이 주주의 총이익까지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주주 총익에 위배되면 또 그거를 소송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영 의사 결정에 위축이 된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할 것이고, 반대 측은 또 찬성하는 측은 그렇지 않다. 그동안에 물적 분할해서 우리 주주들 이익을 많이 훼손했지 않느냐. 따라서 경영 투명성을 마음대로 하지 않고 주주들한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한테 이익이다. 이렇게 해달라라는 측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디 쪽에 반대 찬성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각각 자기 이익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서 중화된 부분, 서로 중화해서 합의하는 부분이 뭘까요? 생각해 보니까 상속세를 이제 상법 개정 쪽으로 따라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완화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상속세가 좀 비싸거든요. 상당히 센 편이에요. 많이 나오면 60% 나옵니다. 굉장히 부담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배당 분리과세. 그러니까 지금 배당을 저도 받아보니까, 회사 측에 저도 이제 제가 주주로서 배당을 받아보면 세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료보험까지 합하면 굉장히 부담이 커요. 따라서 그런 배당 분리과세를 통해서 이제 그러면 대주주가 이제 배당을 받을 때 세금을 완화해 주니까, 배당을 많이 주면 일반 주주들한테 배당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사의 ROE 높아지면서 그런 부분까지 서로 합의해서 한다면 저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쨌든 네. 주식시장에 좋은 영향을 줄 텐데, 네. 그러면 저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이 상법 개정안 수혜주는 또 뭐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코롱을 다뤘잖아요. 아, 맞아요. 코롱이라는 회사도 지배 구조의 정점인데, 원래 그 회사 주가는 그 구조적으로 보더라도 5만 원 이상을 해야 되는데 18,000원 놀았죠. 왜 그렇습니까? 코롱이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상속세가 막대하게 나오기 때문에 주가를 억지로 이렇게 못 가게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저희도 이제 그런 걸 대비해서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어떤 사회적인 합의가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을 미리미리 이제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저도 코롱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 또 제가 그 시간을 그 관련해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네,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 또 수혜주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화면 통해서 한마디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 관세발 경기 침체 가능성 인정이라고 한마디를 남겨주셨습니다. 앞서 이 간밤에 미국 증시 때문에 마음 아픈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저희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사님? 그러니까 저도 계속 그 미국이 올해는 힘들다. 네. 동학개미에, 서학개미 우리나라 좀 오세요라고 제가 계속 호소하다시피 했잖아요. 이 시간에. 맞아요. 그런 어떤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은 제가 또 해결책이 있습니다. 없겠습니까? 저는 미리 우리 항상 대비했기 때문에. 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 제롬 파월 의장이 그런 말을 했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이제 수입하는 물건에서 관세를 매긴다는 것은 미국으로 들어올 때 결국 물가 압력을 상승받잖아요. 수입하는 관세를 하니까 물가가 오르잖아요. 들어올 때부터. 그런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골드만삭스에 대해서는 12개월 안에 경기 침체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주가가 그래서 빠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수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어제 시간으로 3.98 금주리였는데 보니까 오늘 새벽에는 이게 더 떨어졌습니다. 3.8레또로 떨어졌어요. 이게 2년물 국채인데, 요거는 뭐냐면 앞으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할 것이라는 것을 정책금리를 미리 반영하고 있어요. 미국은 기준금리가 4.5인데 이게 3.9가 아니라 3.8대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렇다면 미국 기준금리가 격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4.5가 밑으로 떨어져야 되니까 미국은 아마 금리 인하를 빠르면 3월달, 네. 혹은 5월달에 할까요? 5월달에 또 연준 회의가 있거든요. 5월 7일날. 그래서 인하를 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기준금리 4.5거든요. 그래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경기가 좀 안 좋다는 걸 미리 선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그리고 뭐 간밤에 나온 기대 인플레이션도 높게 나오면서 여러 경기 지표들이 지금 이 미국 증시의 침체, 경기 둔화를 더욱 우려하게끔 만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사님 좀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지 저희 네. 투자자분들 큰 그림을 좀 어떻게 그려봐야 될까요?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하신 건 경기가 침체 가운데 물가 오른다는 건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그런데 제가 보면 수급적으로 본다면 일본이 3월 19일 날 회의를 통해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 미국 증시를 끌어올렸던 자금은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죠. 엔화가 돈을 빌리는데 이자를 주겠다. 그 정도로 돈 빌리기가 쌌죠. 근데 이제는 금리를 계속 올리거든요. 그러면 일본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했던 자금들이 이제는 청산하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아마 제가 보면 청산하지 않을까. 그런 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국 주가는 3월 19일까지는 조금 왔다 갔다 흔들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지만 저희가 누굽니까?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코롱이나 이런 종목처럼 가격은 싸고 저평가된 종목을 계속 눈여겨볼 필요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대안으로 저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국내 증시의 종목 빠르게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상법 개정안에 최대 수혜주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는데 첫 번째 주력 상품 어느 기업일까요, 이사님? 자, 바로 다우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다우기술에 제가 그러면 이제 투자 포인트가 약간 많습니다. 자, 이걸 보겠습니다.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기술의 요 사진인데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냐면 9,714억입니다. 근데 이거는 연결 재무제표예요. 자회사까지 포함한 건데 매출액이 11조입니다. 시가총액이 9,714억인데 매출액이 11조 6천억이죠. 그리고 또 영업이익이 얼마냐면 영업이익이 지금 보면은 약 1조 1,746억이에요. 1조가 넘어가요. 1조 1,146억이죠. 그 다음에 순이익이 8,558억입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연결 재무제표지만 영업이익보다 적습니다. 자, 적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이제 주당 BPS 주당 순자산 가치도 올해 계산해 보니까 62,000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가가 2만 원대니까 굉장히 일단 싸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다음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이 회사의 지금 보면은 지배 구조를 볼게요. 자, 요 지배 구조 그림은 아마 제가 최초로 만드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굉장히 복잡하죠. 단순합니다. 자, 여기서 이분이 회사를 창립자죠. 아들이 있어요. 근데 아들이 서서히 2세 경영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부담이 뭐가 될까요? 상속세. 그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했던 이제 상속세를 개정할 때도 분리가세 해달라, 상속세를 완화해달라. 그러면 주주 입장에서는 지금 다우기술의 주가가 싼 이유가 주가 올라가면 상속세가 막대하게 나오니까 상속세를 낮춰달라, 분리가세 해달라. 그러면은 이제 주가를 또 올릴 수 있는 요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다우데이터는 약간 사건이 생기고 다우기술이 가장 키움증권을 지배하고 있죠. 자, 키움증권을 보시면 알짜배기 다 있습니다. 자산운용 다 있잖아요. 여기가 돈을 제일 잘 벌죠. 근데 여기를 직접 지배하고 그 다음에 다우기술 다른 회사 다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우기술의 아까 그 자산 가치 대비 지금 6만 2천원이 넘어가고 전체 연결 합해서 매출액이 11조라는 거죠. 그래서 요건 연결제표 기준은 이제 회계 기준이 바뀌어서 이쪽으로 지금 회계 기준을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본다면 굉장히 그 다우기술이 저평가 돼 있고요. 또 다우기술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이제 상법 개정할 때 좀 완화적으로 하면은 여러 가지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 회사 다우기술은 이제 다우그룹의 IT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력 상품은 다우기술이었습니다. 주가가 많이 저평가돼 있고 저희가 또 상속세 관련해서 이슈를 또 한번 체크해 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가격 전략 차트 통해서 또 만나봐야겠죠? 자, 여기 보시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다우기술이나 코롱이나 이런 지배구조가 복잡해서 저평가된 회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시대적인 흐름을 미리 선반영하는 거죠. 구름대를 뚫었습니다. 구름대를 뚫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저항인 120주선을 돌파했어요. 꼬지가 나온 거죠. 그래서 양봉이 나오고 있어요. 따라서 그러면 이제 미국 증시가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가격을 조금 낮은 가격에 깔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의 가격 전략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매수 가격은 21,650원에서 21,700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7% 이익권인 23,200원, 2차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9,000원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7% 이익을 10번 거두면 원금이 2배가 됩니다. 차트를 보면 구름대를 뚫고 이제 꼬지를 형성한 다우 기술이었고요. 1차 목표가는 23,200원으로 설정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주력 상품도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기업은 또 어느 쪽 준비하셨을까요? 자, 두 번째 기업은 동진세미캠이 되겠습니다. 자, 동진세미캠은 이 종목을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투자 포인트를 한번 제가 준비한 사진이 있어요. 사진 이게 있는데,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반도체 감광핵 포토레지스트를 국산화를 했는데, 자, 여기 공정 순서가 나왔는데, 특히 반도체 포토레지스트 이거는 어떤 역할이냐면, 반도체 공정에서는 그 8대 공정이 있습니다. 전공정에서. 근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회로를 그리는 역할이에요. 회로를. 이 회사가 회로를 그리는 역할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2019년에 그 일본에서 우리나라한테 반도체 중요한 핵심 소재를 수출하지 말아달라 했는데 거기 하나 들어갔는데 이 회사가 이것을 국산화를 해서 거의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한테 독과점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다음 자료를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자 보게 된다면 이 회사가 또 굉장히 그 매출액이 뛰어난 편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1조 4,081억이고 영업이익이 2,282억인데 이 회사 시가총액도 1조 4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에 비해서 싸게 된 거죠. 시가총액 2조 정도 돼야 되는데. 자, 그리고 이 회사가 지난번에 그 이 회사의 창업자 이분 그 이부섭 회장님께서 최근에 별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지금 부각되는 게 경영권 분쟁이 부각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이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형성이 강하게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력 상품인 동진세미캠 관련해서 저희 세 가지 투자 포인트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8대 공정 중에 회로를 그리는 업체였고요. 실적도 좋고 그리고 경영권 분쟁까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목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목표가 상방 어디까지 열어두면 좋을까요? 자, 동진세미캠은 이 종목은 여기서 거래가 터진 게 이부섭 회장이 이제 별세를 하시면서 경영권 분쟁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어 거래량이 엄청 터졌거든요. 거래량이 엄청 증가했죠. 그래 여기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매수가 범위는 27,850원에서 27,900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7% 이익권인 29,800원 그리고 2차는 34,300원 손절가는 23,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업도 상법 개정안 이슈와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이었고요. 동진세미캠 1차 목표가는 29,800원으로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님 이제 간밤에 밤잠 설치신 분들도 많을 것 같고 걱정이 네. 크신 분들도 많을 텐데 어디서 좀 더 많은 대안책들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오늘 아침 8시 무료 방송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어요. 아마 힘드실 거예요. 그렇지만 미국 증시도 이제는 반등이 좀 임박했다라고 보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2025년에는 미국이 빠졌을 때 오히려 저점에 살 수 있는 기회다. 그런 것을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오늘 말씀드린 종목도 말씀드리고요. 아침 8시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그 지난번에 한화 시스템이나 그다음에 하나오션이나 유일로보틱스를 제가 장중에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로 도우신 분들한테 장중 가격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장중에 좋은 가격대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네이버 검색창에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라고 검색하시면 거기로 클릭해서 들어오신다면 장중에 좋은 가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종목 궁금하시다면 박병주 매니저님의 2차례의 무료 방송 그리고 네이버 밴드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고민해서 내일도 좋은 주력 상품들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